오늘의 사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장모님 따라 황홀한 홍콩을 갔다 오곤 합니다. 장모님과 이런 비밀스러운 일탈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썰로나 채널에서만 살짝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아내는 나이 차이가 무려 10살 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쁘고 어린 아내이기에 너무 좋지만 때로는 무언가 공감할 수 없고 너무 어리고 해맑기만 한 철없는 여동생 같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화나게 만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모님입니다. 장모님은 아내의 생모가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아내의 생모이자 첫 번째 부인과는 사별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내와 처남을 홀로 키우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처남이 장가를 간 이후에 어느 날 만나는 여자가 있다며 재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장인어른의 말씀에 당황하였지만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면서 고생하신 걸 알고 있었기에 모두들 환영한다며 그분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의 장모님을 처음 뵙는 날의 장모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장인어른보다 무려 15살이 어렸고 저보다는 고작 5살 많은 누나뻘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치마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를 입었고 짙은 화장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나이트나 클럽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식사와 함께 대화가 오고 했지만 다들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내도 처남도 이거는 아니라면서 절대 반대를 하였고 처남댁은 별말 없이 암묵적 동의만 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분이 겉모습과 달리 속은 여리고 착하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살았는데 남은 장인어른의 인생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불화가 있었지만 결국 장인어른 뜻대로 재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린 새엄마, 새장모님에 대한 호칭도 부자연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래도 장인어른이 행복해 하셨기에 모두들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할 것만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2년쯤 지나서 장인어른은 암에 걸리셨고 몇 번의 수술과 항암 치료를 하였지만 약 1년 동안의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젊은 장모님이 장인어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여행도 다니고 밤늦게 데이트도 다니고 술도 같이 많이 마셔서 일찍 돌아가시게 된 거라며 원망하였습니다. 제가 봐도 장인어른은 1, 2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는 더욱 장모님을 원망하였어요. 가족들과 장모님 사이에는 분명 안 보이는 벽이 있었어요. 결국 모든 가족들의 원망과 화살은 장모님께 쏠렸습니다. 장인어른은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셨던 것 같았어요. 장인어른 살아생전에 어느 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낮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병원비를 결제하고 병실에 올라갔는데 장인어른 혼자 계셨어요. 장인어른이 조용히 할 말이 있다며 바람 쐬러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사위였던 저는 그전에도 장인어른과 소주 한 잔씩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곤 하였어요. 많이 답답하고 힘드시죠? 하면서 장인어른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혹시라도 자기가 죽게 된다면 아주 가끔이라도 장모님을 찾아뵙고 안부라도 물어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시며 장모도 많이 외로운 사람이라며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장모님께 더 잘하고 처갓집에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자네만 믿는다며 저한테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쯤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집에 그냥 계신다고 하시기에 퇴근하고 과일 및 고기 등 이것저것 사서 처갓집에 들렸습니다. 아내에게 같이 가자고 하면 불같이 화를 내며 안 갈 것이 뻔하기에 퇴근길에 혼자 갔어요. 장모님께서 사람을 안 만난 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장모님도 많이 수척해지고 예전과 달리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더군요. 장모님과 이런저런 넋두리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주자주 놀러 오라고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2, 3일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전화를 드렸어요. 집에만 계시지 말고 친구도 만나시고 나들이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장모님은 만날 사람도 없다며 그냥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외출하고 싶으신데 가실 곳이 없으시면 점심때 회사 근처로 오셔서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맛있는 점심 사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가끔 오셔서 점심도 같이 먹고 카페도 가서 대화도 하곤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의 부탁이 있었던 사실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내는 장인어른의 부탁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것은 고맙지만 앞으로 장모님과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서는 장모님께 전화해서 더 이상 자기의 새엄마도 저의 장모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 사실을 처남에게도 알렸더니 처남은 아내에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심한 거 아니냐고 하였지만 아내는 확고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때 장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이것저것 고장나고 교체해야 될 것이 많은데 할 줄도 모른다며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내에게는 주말에 회사 상무님과 골프 약속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고장난 수도, 전구 벽지, 문고리 등등 수리 및 교체를 하였습니다. 그 집도 아내가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다 보니 이래저래 오래돼서 고장난 것들이 많았어요. 점심때가 훌쩍 지나서야 모든 것을 끝내고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장모님께서 고생 많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막걸리를 주시더군요. 장모님이 한 잔, 두 잔 주시는 대로 마시다 보니 조금 취하게 되었어요. 소파에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참을 자다가 깨어보니 시간이 많이 늦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술자리가 길어질 것 같다고 상무님 집으로 다 같이 2차로 가게 되었다며 내일 들어갈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장모님이 혼자서 술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도 다시 일어나서 옆에 앉아 한두 잔 거들면서 장모님과 술을 같이 마시다가 결국 저는 만취하게 되어 소파에서 한참을 자고 있는데 아래가 뜨거운 느낌이 느껴지기에 눈을 떠보니 장모님께서 절 만지고 계셨습니다. 너무 놀라 장모님께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더니 장모님도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고는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서 문을 닫으셨어요. 저는 소리친 게 미안해서 방문을 두드리면서 아까 소리쳐서 죄송했다고 차분하게 대화나 하자고 하고 장모님을 달래드렸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장모님은 그동안 참 외로웠고 제가 이래저래 챙겨드리는 게 고맙기도 하면서 어느 순간 남자로 느껴졌다고 하시더군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저도 장모님을 달래드리다 보니 어느새 장모님과 얼굴을 가까이 마주하게 됐습니다. 장모님과 제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다 보니 확실히 여자처럼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내와 장모님 문제로 다투면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오고 가고
냉담해진 분위기였던 데다 어려서 그런지 아내보다는 여동생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저보다 5살 많은 장모님을 마주하고 있으니 눈앞버린 장모님이 갑자기 이뻐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달래주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어느새 장모님께 입을 맞추고 앉게 됐습니다. 그동안 너무 외로웠다 하시는 장모님과 저는 그날 몇 번을 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랬던 제 표정을 읽었다는 듯 아내는 무슨 일 있냐고 계속 묻더군요. 아무 일도 없다며 대충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 장모님은 비탈 없이 그냥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시면서 더 노골적으로 만남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을 하였지만 젊고 아름다운 장모님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처갓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과 저는 만남을 계속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듯이 아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가 처갓집에 있을 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장모와 머리채를 잡고 사납게 싸웠습니다. 제가 겨우겨우 그 둘의 싸움을 말리고 아내를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오는 길에 장모와 아내는 전화로 싸우더군요. 그 와중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장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자신을 남처럼, 아니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 아내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저를 꼬시고 관계를 가진 거라며 오랜만에 남자 맛도 보고 좋았다고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 관리나 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집에 오자마자 아내는 저를 죽도록 때리면서 이혼하자며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회사 근처 고시원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에서 멈추지 못한 점, 계속되는 만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장모님과 만남을 가진 점, 아내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점 등 제 잘못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장모님의 악의적인 의도로 벌어진 일들이라는 것이 억울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이혼할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